내가 겪은 일인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작년 여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외관은 비교적 깔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했었다. 첫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웃들도 친절했고 집 바로 앞에 편의점과 지하철역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2개월 차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누군가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내어 거실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방문 역시 내가 나갈 때 그대로였다. 며칠 뒤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가 보니 싱크대 위에 놓아뒀던 물컵이 식탁 위에 있었다. 나는 그 물컵을 옮긴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매일 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아침에 거실에 깔아둔 러그가 돌돌 말려있거나 책상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의심도 해보았지만 이 아파트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비밀번호도 내가 변경한 후였다. 결국 한밤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잠자기 전 카메라를 거실 중앙에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영상에 찍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는 들렸지만 화면에는 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 말고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카메라를 돌려 거실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 생각났다. 창문이 잡힐 각도로 조정해 두었는데 창문 방향이 영상에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했다. 나는 곧장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두 가족 사진처럼 보였지만 무서웠던 것은 사진 속 사람들, 눈이 전부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공허한 얼굴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내가 옳지 않은 장소에 오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정말이지 그 순간 나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진을 들고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 그는 그 아파트에 머물렀던 사람 중 일부에게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오래전 그곳에 살던 가족이 실종되었고 그 이후 그 아파트는 이상한 일들이 꾸준히 발생했다고 했다. 결국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다가 벽장 안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이번엔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 그 일을 모두 잊어보려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그날 밤마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와 문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돈다. 때때로 이사 온 곳에서도 꿈속에서 그 사진이 떠오르곤 한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사진들이 꿈속에서 다시금 내 앞에 나타난다. 이제는 사진들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사람들이 내 꿈속을 배회한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려도 그날 밤의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마치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올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만큼 외진 곳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민박집을 예약했다. 민박집은 약간 낡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첫날은 마을을 탐방하고 산책하는 데 보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했고 우리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피서를 즐겼다. 저녁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우리는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박집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밤이 깊어지면 밖에서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하셨다. 우리는 그저 밤 공기가 좋다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인근의 유명한 등산 코스를 타기로 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했지만 중간중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길도 많았다. 우리는 신나게 길을 나섰고 이정표를 따라 걷다가 여러 갈림길을 만났다. 한 친구가 지도를 보고는 숲길로 더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절터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무지겨 절터가 있는 숲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점점 울창한 나무들로 덮였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주변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걷다 보니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지만 우리는 곧 절터에 도착했다. 그곳은 무너진 반쯤 쓰러진 비와진 몇, 채와 잡초로 뒤덮인 마당이 전부였다. 한 친구가 재미로 절터에 앉아 기도를 했다. 다들 웃으며 장난으로 응수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니 사람 형상을 한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서 있다 사라졌다. 우리는 순간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그 사이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우리는 바로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는 생각뿐이었다. 민박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주인을 찾아 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외지인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며 절대 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방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서늘했고 창문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밤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 방 안에 불을 켜려 했지만 전등은 깜빡이며 켜지지 않았다. 들어오는 빛이라고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뿐이었다. 그 흐릿한 빛 속에서 우리는 방 안구석에 서 있는 형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그림자였는데 아까 절터에서 본 그림자와 똑같았다. 모든 친구들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림자는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 의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다. 마을을 떠나던 날 아침 민박집 할머니는 우리를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알 수 없는 걱정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하며 가끔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한참 지나가는 밤에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마음에 남아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이 이야기는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캠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5명의 친구들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사이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는 약간 외진 산속에 자리 잡은 캠핑장을 빌려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캠핑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고 우리가 예약한 시기에는 다른 팀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서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공포 이야기였죠.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릴 적 컸던 악몽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머지 친구들도 차례대로 무서운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도 깊어지고 이야기도 다소 과장되고 희화화되는 무렵 우리는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으며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감정적으로 조금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나섰고 숲속으로 몇 발자국 들어가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새 우리 뒤쪽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나지막한 노랫소리였는데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는 너무도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잔디밭의 중앙에 아무도 없는 이상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분위기에 우리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와 텐트로 돌아갔고 무거운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비명 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악몽을 꿨다며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꿈속에서 우리는 모두 아까 그 숲속의 서기를 잃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꿈이 매우 생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악몽이라며 그를 달랬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캠핑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캠핑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쯤 캠핑장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이 캠핑장 인근에서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락도 없이 이야기를 꺼내 미안하다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당황스러웠고 일행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후 우리는 그곳을 서둘러 떠났고 캠핑 장비를 정리하는 내내 기묘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심에 돌아온 후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저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은 채 서로에게 다음번에는 안전한 장소로 가자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 캠핑 이후로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는 여행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아마도 우리는 그 숲속에 무엇인가가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해 끝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지나가던 그 여름밤의 기억을 되새길 때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